이 영화를 다 보고도 누가 벌새를 가냘프다고 하겠는가. 허약하고 부실한 것은 알고 보니 이 세상이 아니던가. 1994년 성수대교를 보라. 감독에게 강력하게 요구한다. 서둘러 속편을 내놓으라. 은희가 감자전을 꼭꼭 씹어먹고 어떤 어른으로 성장해 가는지 보고 싶다. 저 속절없이 끊어진 다리를 날아서 건너는 갈매기가 보고 싶다. 안녕하세요. 들어는 봤지만 읽지는 못한 당신을 위한 다독다독 책장을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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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저번 주에 강대건님 나오셨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끝까지 다 듣는 분께 책 선물을 하겠다고. 그랬었죠. 예, 유튜브에 댓글을 남겨달라고 말씀드리니까 생각보다 끝까지 듣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그럼요. 저희 지금 청취자분들을 좀 무시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려까 봐요. 네, 그게 좋을 것 댓글에 같아요. 네. 좋아요가 많이 달리면 그분께 그냥 드리는 걸로. 그렇죠. 네. 좋은 댓글 남겨주신 평가도 분들께 예, 청취자분들이 직접 해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네. 내 댓글에 좀 달아줘, 좋아요 좀 눌러줘라고 좀 퍼뜨릴 수 예,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책을 받는 방법은 네. 지인분들을 다 그렇죠. 구독을 하셔가지고요. 다 좋아요를 누르게 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저희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네, 지금 폐렴이 유행하고 있는 우한폐렴, 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열심히 나와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건강하게 모두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손 늘 닦으시고요. 네, 그다음에 따뜻한 물을 많이 먹어야 된대요. 네. 배 터질 때까지 먹으라고. 아, 진짜요? 의사가 그러면은 절대 안 걸린대요. 네. 부지런히 마시겠습니다. 방송 내내. 네. 오늘 저희가 가지고 온 책은 벌새입니다. 벌새. 네. 동명의 영화가 먼저 2017년에 나왔었고요. 네. 그 이후에 시나리오집처럼 나왔는데요. 뒤에 이제 여러 평론가 그리고 소설가들, 영화 전문가 분들이 글을 같이 남겨주셔서 이 영화에 대한 소감과 글을 써주셔서 엮은 책이에요. 네. 그래서 김보라 쓰고 엮음이라고 되어 있고요. 최은영, 남다은, 김원영, 정희진 그리고 앨리슨 백델 이렇게 인터뷰까지 담겨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책이 영화 시나리오지만 약간 인문학적인 성격을 띠고 싶었던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볼드 표시가 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대화, 그다음에 그 뭐라 그럴까요, 지문,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냥 영화 안 보시고 보셔도 재밌으실 것 같고요. 네. 영화 보시고 보셔도 재밌더라고요. 예, 저희는 그렇습니다. 설날 휴일에 이제 이 책으로 하기로 하고 영화도 보고 책도 보고 와서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자라고 네네. 했는데 영화 먼저 보셨어요? 책 먼저 보셨어요? 저 영화 먼저 봤습니다. 빠시형님은요? 저도 영화부터. 저는 책 네. 먼저 보고 영화 봤거든요. 다르다. 저는 영화 보고 먼저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보통 소설은 소설을 먼저 읽고 내가 상상한 걸 어떻게 감독이 구현했는가가 되게 궁금한데 네. 이 영화는 영화를 먼저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영화를 만들기 위해 했던 거고 사후적으로 시나리오 집을 낸 거잖아요. 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영화가 오히려 더 전개된 모습들로 보여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뭐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그러니까 영화에는 나오지만 책에는 안 나오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 책에는 나오지만 영화에 안 나오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거 찾는 것도 하나의 재미가 될 것 같아요. 네. 처음엔 그게 궁금해가지고 사실은 같이 봤어요. 영화 보면서 진짜? 넘기면서 이렇게 거의 같이 봤거든요. 플로우십도 비슷해가지고. 재밌다. 근데 그렇게 보다 보니까 안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책에는 맞아. 있는데 영화에는 그렇죠, 없고 막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부터 보고서 보자 그런 생각으로 영화를 먼저 봤죠. 네. 이 영화는 1994년에 한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중2. 예, 근데 저와 동갑이에요. 제가 1994년에 중2였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같이 생각이 나기도 했고, 제가 뭐 의도해서 이거 내 나이니까 해야지 뭐 이렇게 한 건 아니었는데, 네네. 이렇게 따져보니까 그러하더라고요. 여기 그때 주인공인 은희가 80년생이어야 1994년에 중2인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렇더라고요. 아까 읽어주셨던 박찬욱 감독의 요 영화 네네. 짧은 평이에서 보면은 빨리 속편을 내놔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여달라고 했는데 네. 로사님을 보면 되네요. 이렇게 살고 있구나. 글쎄요. 그러니까 이 감독님이 김보라라는 여성 감독님인데 네. 80년생은 또 아니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떤 좀 이 시대 자신이 얘기할 수 있는 시대의 좀 상징적인 시기를 고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빠숑님 어떻게 영화랑 책 보셨는지. 네. 네. 그러니까 94년도는 참 많은 일이 있었던 해였었고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 이제 등장 인물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이 선생님이 나오잖아요. 영지 선생님. 선생님이라고 하시는.
아마 제 생각에는 그분의 나이가 정확히 나오지는 않는데 91학번 같아요, 느낌이. 아, 네네네. 네, 그러니까 제가 91학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선생님의 한번 이렇게 몰입을 해서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그런 느낌들이 좀 좋았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94년도가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운동권들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80년대까지는 대부분 운동권이 많았었고 93년도까지 운동권이 있다가 94년도부터 수능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94년도부터 좀 달라졌어요, 세대들이. 그래요? 예, 그런 또 어떻게 보면 교체하는 시기, 트렌드가 바뀌는 시기였던 것들에 대한 것도 혼란이 있었는데 또 어떤 것도 있었냐면은 이제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그다음에 이제 그 김영삼 대통령으로 하면서 문민정부로 또 바뀌었거든요. 그 시기예요, 또. 그랬는데 너무 놀랍게도 그때 94년도에 되게 세상에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지금 뭐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겠지만 뭐 어차피 다 나오는 얘기니까. 네, 성수대교 스포일러 있습니다, 여러분. 예. 성수대교가 무너진 것도 있었지만 이때 지하철이 그 가스가 누출해서 폭발한 사건도 있었고 굉장히 그런 또 대소사들도 많았었고 사회적으로 좀 변화되는 것들이 많았었는데 그런 좀 혼란한 사회상을 좀 풀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단순히 이제 전체적인 사회상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삶에서도 그 어떤 영향들이 있는지를 되게 디테일하면서도 되게 정교하게 풀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잘 만든 영화고 잘 만든 시나리오였고 그리고 이제 좀 지금 세대들이 봐도 조금 고민할 얘기들도 있고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지금은 또 완전히 해결된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과거와 현재를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가 이에치카라는 그런 역사학자가 역사는 무엇인가 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는 거. 그거에 딱 적합한 부합하는 그런 영화였고 이런 시나리오가 아니었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저는 되게 보면서 저도 로사님하고 나이가 비슷하다 보니까 이거 내가 학창 시절에 겪었던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 거예요. 뭐 삐삐 같은 것도 그렇고 그 당시에 어떤 시대상 같은 거, 뭐 가부장적인 뭐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뭐 권위적인 선생님, 뭐 이런 등등 모습들 보면서 나도 저런 경험을 했었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되게 오래된 얘기 같은데 불과 25년 전 얘기거든요. 지금으로선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그때는 그냥 당연히 그런 것처럼 되게 일상적으로 있었던 그런 시대를 나도 살아왔다라는 생각을 책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전 되게 은이라는 캐릭터가 주인공이잖아요. 그 내면의 어떤 묘사, 감정 뭐 이런 것들을 되게 디테일하게 영화에서 책에서 또 보여주는데 보고 있으면서 되게 좀 저는 안타까움 같은 것들을 많이 느꼈어요. 애틋함 뭐 이런 것도 좀 많이 느끼고 제가 이제 저는 남자다 보니까 사실 그 시대를 살아온 여성들이 어떤 어려운 점이 있었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는 잘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되게 영화나 책에서 좀 디테일하게 이 감정이 어떨지까지 정확하게 드러내진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막 보여주잖아요. 얘 표정을 통해서 또 어떤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런 것들 보면서 참 되게 힘들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그게 좀 안타까웠고 또 사실 저는 여기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서 제가 좀 어떻게 감정이입을 해서 좀 바라볼 수 있는 캐릭터는 없었어요. 뭐 로사님은 그 시대에 딱 은희였으니까 되게 많이 공감하셨을 것 같고 빠숑님은 영지 선생님이 또 비슷한 연령이었으니까 근데 저는 사실은 몰입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캐릭터는 없었는데 다만 그 은희가 되게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잖아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거의 그림 그리는 게 제 낙이었어요. 그런 것들 보면서 그 부분은 조금 어떤 감정으로 어떤 심리로 그렇게 했겠구나라는 게 조금은 저도 공감이 됐고요. 그래서 좀 옛날 생각 많이 하면서 그 시대를 살아간 제 또래 여성들에게 대한 좀 안타까운 마음들 힘들었겠구나 이런 이해를 조금은 할 수 있었던 그런 영화, 책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네. 저는 그 굉장히 개인적인 것이 보편화되는 과정이 이분이 하신 작업이라고 이제 서두에도 나오고 작가에도 말에도 그걸 나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은희의 그런 개인적인 이런 경험들을 보면서 이 얘기를 만들어 나가면서 그 감독님이 자기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직면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자신의 경험이 많이 녹아있기 때문에 어떤 가족으로부터 폭력이 있었던 것도 같고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걸 왜 이렇게까지 직면을 했을까?
그게 되게 궁금했었고요. 근데 그런 직면을 한 용기가 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 영화라는 작업을 통해서 이 감독이 굉장히 단단해지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얘기할 수 있게 된 과정들을 보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아주 정말 길 걸었을 때 그런 바람의 느낌들, 왜 계절이 바뀔 때의 냄새들, 또 사랑하는 남자아이가 생겼을 때 뭐 길을 걸었었을 때 뭐 느낌들, 그런 되게 작은 것들까지 다 이렇게 불러내서 내가 아팠던 것들, 또 용서해야 되는 것들, 뭐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다 써내려간 이분의 작업이 되게 흥미로웠어요. 아,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구나. 근데 그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냥 내 역사에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게 좀 보편화하는 작업을 했다. 근데 이렇게 개인적인 것들이 사람들에게 더 디테일한 어떤 감정과 생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구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정치적인 부분도 얘기하셨는데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정치적인 것이다 이런 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말들을 보면서 뭐 감성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또 개인의 어떤 성장으로나 되게 여러 방면에서 개인의 하나의 경험이 개인의 경험만 아니구나. 그러면서 저도 좀 공감한 부분도 있었고, 저도 드리머님 얘기하신 것처럼 좀 그 폭력이나 이런 부분이 제가 살아오면서 크게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막 공감이 내가 은희야라고까지는 생각이 되진 않았어요. 왜 저렇게 가족끼리 저러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좀 있긴 했었는데, 그래도 그때 좀 성장하면서 느꼈던 좀 서늘한 감정들 같은 거에 공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재밌었어요. 굉장히 차분하고 긴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지루하지 않게 빨려들고 남편도 같이 봤는데 이렇게 백두산 보자고 했었거든요. 블록버스터 보자고 그랬었는데 가만히 잘 보고 있고 저 어떻게 이렇게 연기를 잘하지? 애가? 맞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박지후라는 네. 실제 이 영화 찍었을 때가 중2였다고 그쵸. 네. 그래서 새로운 감독과 배우를 우리가 발견했구나. 정말 멋진 영화의 탄생을 봤구나. 또 스타 탄생이었었고 원래 이제 그 소속사가 없었는데 이 영화 찍은 다음에 바로 소속사가 생겼대요. 네. 지금 회사 차원에서 또 굉장히 키워볼 만한 되게 명품 배우인 것 같아요. 네. 네. 어떻게 연기를 저렇게 하지? 그냥 은인 것 같아. 네, 진짜.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또 이 시나리오를 읽는다는 게 너무 재밌잖아요. 영화를 보고 읽거나 시나리오를 보고 영화를 보나 너무 재밌는데 이 글이 어떻게 영상화 되는가를 보는 것도 전 너무 흥미로웠고요. 이제 감독의 이런 지문이 나오잖아요. 보면은 뭐뭐 한 듯이 이렇다 뭐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영화를 보면서 남편이 지금 이런 감정을 느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라고 감독의 그 지문을 연기로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재밌다. 저는 이런 작법이랄까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이 글이 어떻게 또 탄생하고 또 약간 타협해야 되잖아요. 현실과 촬영하는 현실과 그런 부분을 어떻게 했는가 너무 흥미롭게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영화를 딱 봤을 때는 어떤 그 미묘한 표정까지 되게 클로즈업해서 다 잡았잖아요. 네. 그게 저게 어떤 생각을 하면서 저런 표정을 지었을까라는 좀 궁금증이 있었는데 책에는 그 감정을 다 설명해 줬어요. 네. 어떤 감정을 느끼며 이런 표정을 짓는다까지. 맞아요. 그래서 보면서 그런 의도였구나라는 걸 좀 책을 보면서 나중에 더 느끼게 된 것도 많고 그래서 같이 보니까 더 이런 것도 재밌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던 것 같아요. 네. 무슨 얘기인데 이러지? 뭐 이런 스토리가 어떤 거지? 라고 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지금 방송만 처음 들어보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걸 스토리를 뭐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때를 살아간 어떤 여중생 네. 그리고 가부장적인 집안의 분위기 그리고 서울 강남 대치동인가요? 개포동인가요? 대치동의 음마 아파트입니다. 네. 네, 대치동의 음마 아파트가 네. 배경이고 그래서 그 집안에 이제 아빠와 엄마는 방앗간 일을 하시는 것 같고 이제 아이가 이제 3명이 있는데 큰 언니가 1명 있고 딸이 둘에 이제 아들 하나요. 그래서 큰 언니가 현재 고등학생 강북에 있는 고등학교로 다니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둘째가 이제 아들 큰 아들이죠. 중3인데 이제 대원외고를 가기 위해서 그리고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그리고 또 학생 회장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딸 은희 이게 은희가 이제 주인공인 거죠. 중학생이고
대청중학교를 현재 다니고 있고 그렇죠. 근데 이 은희의 관점에서 쭉 스토리가 이어지는데 이 은희가 이런 가부장적인 가정 분위기 속에서 뭐 느끼는 어떤 소외감 그리고 또 어떤 고통, 아픔. 그러니까 오빠가 은희를 막 수시로 때려요. 조금만 말 안 들어도 굉장히 막 폭력적으로 은희를 막 방에 가둬놓고 막 때리는 장면들도 나오고 하고 아버지는 이 은희라는 막내 딸한테 크게 애정을 보여주지 않아요. 심지어 은희가 뭐 문방구에서 도둑질을 하다 걸려서 문방구 아저씨가 아버지한테 이 사실을 통보하고 얘 경찰서 보내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경찰서 보내라고 심지어 아빠가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되게 좀 그 시대의 어떤 딸의 위상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좀 적나라하게 좀 보여주는 그런 내용인데 다양한 에피소드가 있어요. 또 은희의 그런 친구와의 그런 에피소드 또 절친인 친구가 하나 있는데 여사 친구인데 이 친구도 또 집에서 되게 부모님한테 또 오빠한테 맞고 뭐 그걸 서로 이제 얘기하면서 막 이 오빠한테 어떻게 복수할까 이런 얘기들도 하고 또 그때 그 풋풋한 연애 모습들도 좀 보여주고 있고 그 당시에 삐삐로 서로 연락 주고받으면서 막 천사 뭐 89 뭐 이렇게 막 빨리빨리 뭐 답해라 뭐 이런 내용들도 좀 장면 그려주고 있고 또 되게 중요했던 게 그렇게 누구도 나를 좀 이해해주지 않고 고통받고 있는 삶 가운데 등장인물 영지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나를 좀 이해해주는 유일한 어른 그리고 나를 좀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어른 유일한 그런 어떤 선생님 그런 캐릭터를 또 등장하게 하면서 또 내가 이렇게 또 이해받으면서 나도 좀 치유받고 또 조금 더 성장하고 그런 모습들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되게 좀 뭐랄까 줄거리가 되게 정리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 시대를 살아가는 좀 일상적인 얘기 같으면서도 그 시대를 좀 관통하는 어떤 좀 분위기 같은 것들을 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정리는 좀 잘 안 되지만 그냥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어서 네. 아무튼 그 시대를 살아간 은희의 삶, 은희의 인간, 은희 여성으로서의 그 꼭 삶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삶, 뭐 그런 것들을 보여줬다라고 생각합니다. 영화를 본 것 같아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러닝 타임이 길고 그쵸? 한 2시간 넘어가고 해서 그리고 그 안에 막 되게 감정선 이게 되게 세세하게 그려지는데 그걸 뭐 줄거리로 그냥 표현하면 되게 좀 뭐랄까 재미없을 것 같아요. 네. 집에 그 큰 화면 나오게 만들어놨잖아요. 네네. 그걸로 봤어요? 아니요, 그냥 제 방 컴퓨터로 봤어요. 아 진짜? 네. 불 다 끄고. 아니 좀 그렇게 크게 보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디테일이 1994년에 그런 시대를 이렇게 재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도 TV로 보니까 조금 아쉬웠었어요. 이 영화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느끼고 싶었는데 그래서 좀 시스템 마련해 놔야 될 것 같다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이 벌새 포스터에 이런 그림도 뒤에 보면 성수대교가 무너져 있어요. 어둡게. 이런 부분도 되게 인상적이고 벌새라는 제목을 처음부터 정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가제로 뭐 이렇게 부르다가 바꿀 수 있는데 네. 그냥 처음부터 벌새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벌새가 날갯짓을 1분에 1초에 80에서 90번 정도 한다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새고요. 그냥 눈으로 보면은 새가 아니라 그냥 벌레처럼 보이는 그 정도 크기의 새인데 이게 종류가 새인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1초 동안 무려 90번의 날갯짓을 하는데 이게 어디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서 있는 거야. 날개가 안 보여. 딱 그 정도의 그냥 현상 유지만 하고 있는 거.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었을까. 네. 그런 것들입니다. 작고 미미한 존재인데. 그리고 이제 벌새 휴밍버드 영어로 약간 희망이나 그런 꿈을 찾아 다니는 그런 뭐랄까 상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은희와 굉장히 닮아 있다고 생각을 해서 벌새라고 지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기 이제 처음에는 이 말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 이것은 기억하고 저것은 기억하지 않는가? 왜 그 과거의 작은 디테일들을 한 주 내내, 한 달 내내 그보다 더 오래 기억하고 있는가? 그리고 다시 어둠과 백지 상태로 가는가? 도리스 레싱이라는 분이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데요. 기억이라는 게 되게 편집돼서 기억하잖아요.
모두가. 그렇죠. 네. 인상적인 것들만 기억을 하죠. 근데 이분은 이제 김보라 감독님은 이 중학교 때의 그런 자기의 모습을 계속 떠올리게 됐었나 봐요. 그래서 이걸 영화화 해야겠다라고 이제 앞에 처음에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정말 영화가 잘 만든 게 네. 단순히 개인적인 에피소드를 엮어서 하나의 그냥 드라마 같은 뭐 이렇게 TV 명작 극장, 뭐 베스트 극장 이렇게 만든 것처럼 보이는데 굉장히 그런 것들은 말 그대로 그냥 사람들의 얘기가 주 내용이고 그게 끝인데 여기는 이 사람들의 얘기를 통해서 그 당시 사회상을 다 그냥 흡수한 것들이어서 굉장히 놀라운 영화였어. 그전 디테일이 살아있어서 굉장히 좋았었는데 이게 시대상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대로 94년도가 굉장히 여러 가지 이 세상들이 모여 있는데 이게 너무 놀랍게도 그 아까 드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인 것들에 대해서 저항을 하기 시작했던 시기였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변화의 측면 가지고도 아마 지금 말씀하신 로사님께 말씀하신 부분들 한번 이해해 본다고 하면은 이제 무엇을 기억하고 싶은지 그러니까 결국은 저항하고 싶었는데 저항을 했는데도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 뭐 작가 김보라 감독 같은 경우 그걸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기는 끊임없이 뭔가 새로운 걸 하고 싶었는데 사회에서 아직 받아주지 않고 그런 것들에 대한 기억들이 아마 좀 남아있는 것들이 맞아요. 아닌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방공 포스터 그렸었고요. 네. 저희도요. 그러니까 김일성이 상징적으로 1994년에 김일성 주석 그때도 돌아가신. 방공 포스터 그렸었어요. 그러니까 막 무슨 뭐 빨갱이 뭐 이런 식으로는 안 그렸지만 그래도 통일하자 혹은 뭐 그런 식의 약간의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간첩 포스터 그렸어요. 네, 기억이 그런 나요. 간첩 포스터 그런 것도 그렸었던 것 김일성 같고. 그리면 혹 이따만하게 그리고 네, 그래서 김일성이 죽었다는 뉴스를 본 게 저는 시험을 마치고 내려오면서 계단에서 내려오면서 학교에서 라디오인가 그런 텔레비전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애들이랑 막 얘기를 하면서 내려갔던 기억이 나요. 김일성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지? 근데 김일성이 죽었는데 그게 어떻게 바로 방송으로 나올 줄은 몰랐어요. 숨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체제가 망가지잖아요. 근데 바로 뉴스에 나온다는 거에 대해서도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도. 그랬던 아까 말씀하신 이제 우리가 되게 당연하다고 굳건하다고 믿었던 것들이 이거 아니거나 무너지는 그런 것들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김일성 죽었을 때 군대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군대 비상이 걸립니다. 비상 걸렸지. 바로 윗고참이 한 달 고참이 있는데 전역 못 휴가를 나갔어요. 그날 복귀했잖아요. 불쌍해라. 네, 울면서 들어오더라고 진짜. 일병이었었는데 그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일성 저는 죽은 게 그걸로 기억이 나요. 휴가 복귀한 선배 얼굴로.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막 브랜드들이 막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때 딱 브랜드에 눈을 떴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 그전에는 엄마 입혀주던 거 이게 디자인이 어떤가 이게 뭐 여성스러운 옷인가 편한 옷인가 뭐 이런 식으로 옷을 입었다면 그때는 약간 아이들이 뭔가 뭐랄까 그 자본주의의 눈을 좀 뜬다고 해야 되나? 네. 그래서 얘는 얼마짜리 옷을 입었고 나는 그 옷을 엄마한테 사달라고 해야겠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는 어떤 브랜드가 제일 인기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면 겟뉴즈드 바지를 입었다. 저 겟뉴즈드 바지 왜 맨날 입냐? 마리아 프랑스와 접어 그런 브랜드도 있었고 스톰도 나왔었고 그래서 막 그런 거 입고 싶어서 아빠한테 사달라 그래서 아래 위로 막 입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 포스터에 입고 있는 옷도 아마 그런 것들을 상징했던 것 같고 이제 그 전까지만 해도 원색들이 별로 없었다가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속옷이 다 하얀색이었어요. 네, 색깔 속옷도 없었을 때고 근데 이제 컬러로 넘어가는 그때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참 곳곳에 영화 곳곳에 그때 그 시대상 같은 것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녹여서 막 보여주잖아요. 뭐 예를 들면 학교의 모습들 그리고 선생님의 모습 그리는 것도 되게 좀 저게 정말 학교에서 저런 말을 지금 한다는 건 상상도 못할 말들을 막 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처음에 담임 선생님이 조회 시간에 애들한테 이제 훈시 같은 걸 하는데 그때 막 이런 말을 해요. 오늘은 뭐 날라리 색출 작업을 하겠다면서 막 지금 나눠주는 흰 종이에 이름 2명씩 적어내라. 참 요즘 같아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진짜 저도 그래서 막 억지로 막 써서 냈던 기억이 나고. 근데 이제 날라리의 기준이 되게 재밌었어요.
노래방 가면 날라리였고, 네, 담배 피면 날라리고 네, 공부 안 하고 연애하면 날라리였고. 큰일 나죠. 은희가 제 기준에서는 약간 범생이로 저는 자랐기 때문에 네. 약간 날라리가 맞아요. 담배도 담배 피고, 피고 연애도 클럽 하고, 가고, 클럽도 가고. 연애가 콜라텍 그때는 안 그랬을 네네. 그런 모습들 보면서 그런데 전혀 은희가 쟤 뭐 나쁜 애네 이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아요. 사실 그리고 아버지도 사실 폭력적으로 이렇게 좀 화가 났을 때는 뭐 해결을 하거나 어필을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서열 2위인 남동생 그러니까 은희의 오빠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은희를 정말 거침없이 때리고 그런데도 그들이 되게 악인으로 그려지지는 않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각각의 어떻게 보면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뭐 이유가 설명됐지는 않지만 네. 행동 하나하나가 또 저 사람 무조건 나쁜 사람은 아니구나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영화 이전에 단편 영화 네네네. 찍었던 게 있잖아요. 리코더 시험. 리코더 네. 시험인데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독립 영화인데 한번 인터넷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네네. 무료 영화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한 20분 정도 영화인데 평가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지금 나오는 인물들이 거의 그대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진짜 하나의 영화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것들을 받아들여서 더 살을 붙였던 게 이번 영화 벌새였었는데, 그러니까 그 단편 영화에서는 그냥 조금 아쉬웠던 게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판단이 좀 애매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벌새에서는 지금 루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물이 조금 더 입체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무조건 가부장적이고 폭력적이고 정말 딸아이들한테 또 아들만 좋아하고 딸아이들한테 관심이 없을 것처럼 보였던 아버지가 이 은희가 다친 게 아니라 혹이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수술을 받아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뭐 그거 판정 받고 엉엉 울어요. 아버지가 병원에서. 수술이 네. 필요하다는 얘기 듣고 그러니까 되게 의아한 장면이었었는데 은희도 아마 그 모습을 보면서 살짝 좋아하는 모습을 네. 아빠가 날 사랑했었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은 것들로 느껴졌거든요.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또 정말 악인처럼 나왔던 맨날 그 은희를 두들겨 패고 진짜 오빠 네. 같은 경우도 그 자기 누나죠. 누나가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정확히 그 타임에 그 건너가는 있는데 다행히 지각을 하는 바람에 못 넘어가서 살았거든요. 근데 맞아요. 그거에 대한 안도감을 느끼면서 저녁 때 울어요 또. 그러니까 그 먹다가. 오빠도 이게 악인만은 아니었다는 것들, 이거 사람이었다는 것들, 가족애가 있었다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이 장편 영화를 통해서 단편 영화에서는 보여줄 수 없었던 인물들의 모습들이어서 굉장히 좀 살짝 그냥 이거 정말 잘 만들었구나. 단순히 그냥 이게 뭐 권선징악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람들은 다 저마다의 이유가 있구나. 그런 것들도 한번 좀 볼 수 있었던 네. 예. 그렇다고 착한 사람은 아니라는 그렇죠. 얘기는 아니라 폭력이 나쁜, 정당화될 네. 수는 없는 것이지만 네네. 그들이 예, 속마음은 그래도 가족에 대한 사랑들은 있었구나 네. 라는 것들이었었죠. 예. 그 장면이 정말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감독 본인의 과거 이야기일 수 있잖아요. 본인 네.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 같기도 하고 뒤에 이 인터뷰를 좀 보면 자세하게 영화를 만들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의도로 이렇게 만들었는지 자세하게 설명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감독님이 이 영화를 통해서 가족하고의 굉장히 화해하는 시간을 가진 것 같아요. 이제 서로 화해하고 더 사랑하게 됐다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그런 장면 하나들 만들 때 그런 화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등장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되고 책에 있고 또 영화에는 없고 뭐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 그 오빠라는 캐릭터도 뭐 계속 폭력적으로 은희를 괴롭히고 때리고 뭐 되게 억압하고 막 이런 캐릭터로 등장하지만 그 수희 그러니까 큰언니죠. 큰언니가 죽다 살아났을 때도 굉장히 안도하고 우는 모습도 나오지만 책에서 보면 마지막에 은희가 수학여행 가는데 그냥 따라 나와가지고 10,000원짜리 이렇게 주고 군것질하지 말고 뭐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사 뭐 이렇게 또 그런 모습도 또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족 간의 어떤 그런 애정, 사랑 뭐 이런 것은 좀 밑바탕에 깔려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해요. 아무리 그렇게 폭력적으로 행동하는 아빠나 오빠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런 애정은 바탕에 깔려 있다. 네. 그런 걸 폭력이 진짜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배우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 시대는 좀 네. 그랬었던 그러니까 것 이제 같아요. 아버지가 폭력을 행사하는 것들은 안 나왔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유추가 되는 것들이죠. 왜냐하면 아들이 보고 배운 게 그걸 테니까. 그리고 이제 여자들은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아마 잠재의식 속에 배웠을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단편 영화를 보고 장편 영화 보면 재밌었던 게 뭐냐면은 단편 영화는 이제 그 엄마가 나갔다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아빠를 피해서. 그러니까 아마 부부싸움하고 아마 좀 맞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것 같고. 근데 이제 이 장편 영화에서는
엄마가 저항을 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남편이 때리려고 하니까 전등을 갖다가 그냥 남편을 때리잖아요. 그래서 깨진 채에서 다치기도 하고 찢어지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하고 이영지 선생이 그랬잖아요. 무조건 맞지 말고 저항하고 얘기하라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또 상징적인 의미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단편에서는 무조건 참기만 했던 엄마가 장편에서는 조금 더 진화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영지 선생이 했던 모습들, 뭐 그런 것들 보면서 이제 영지도 저항을 하고 반항을 하고, 근데 그 다음에 철저히 원수가 된 게 아니라 엄마랑 아빠랑 또 다시 잘 지내요. 그렇죠. 다음날 바로 네, 아침에 붕대를 감고서라도. 예,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서 이게 좀 성장하는 캐릭터로 좀 더 보여줄 그 후속작이 좀 기대가 되기도 하고, 예, 그렇게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많은 팬분들이 생겼더라고요. 벌새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영화에 굉장히 공감하고 응원을 보내는 분들의 어떤 모임이 생긴 거죠. 세력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 속편을 만들어 달라. 또 여기 아까 저희가 시작하면서 읽은 박찬욱 감독님의 그런 서평, 영화평에도 하루빨리 만들어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감독님은 이제 현재로서는 가능성을 열어두겠지만 이렇게 만들 생각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만들고 디테일하게 만들었는데, 제가 이제 이 감독이 다른 얘기를 써야 되잖아요. 네. 그 이후에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던 얘기를 써야 될 텐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감독 능력이, 진짜 영화적으로 아니 창작자로서 능력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뭐 박찬욱이나 봉준호처럼 그렇게 이제 얘기를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단편도 그렇고 장편도 그렇고 딱 그것만 만들었었거든요. 자기 경험담에서. 네. 후속이 나오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긴 하네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감독 그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봤는데, 찾아서 봤는데, 네. 그 전쟁 영화에서도 보면은 남성의 그런 입장이나 스토리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은 그냥 사랑하거나 아니면 정보를 주거나 약간 부조적인 어떤 그런 스토리의 역할로서 좀 많이 출연을 하는데, 전쟁 영화나 SF 영화에서도 여성이 주가 됐을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은희처럼 느끼는 것을 표현한다면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라고 생각을 주변에서도 기대를 하시고, 이 작가님도 좀 이제 스토리를 통해서 자기가 풀어나갈 수 있는 게 어떤 걸지 만들어 나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대가 많이 되더라고요. 예. 봉준호 감독님도 그 플란다스의 개를 보면은 현재 영화를 상상할 수 없잖아요. 상상할 수 있어요. 있어요? 예, 왜냐면 워낙 그 굉장히 아이디어가 발칙했었거든요. 그 전에 지리멸렬이라는 작품이 있었는데 단편이거든요. 네네. 놀라워요. 예, 플란다스계는 많은 분들이 보시고 재미없다고 하시는데 정말 잘 만든 영화거든요. 천재성이. 예. 그 뭔가 그 재기발랄함과 그 좀 독특함이 또 기생충이랑은 완전히 다른 느낌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깊이 들어가고 더 많이 담았죠. 네. 점점점 이게 좀 더 커진다는 느낌이 들어서 세계관이. 맞아요. 예. 근데 아무튼 이 김보라 이 감독님도 일단 영화 만드는 능력은 탁월한 게, 그 장편을 떠나서 그 전에 단편을 봐도 아는데, 그러니까 미장센이라고 그러죠. 화면 구성이 너무 자연스러워요. 너무 예뻐요. 그게 되게 신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초보 감독들이 잘 못하는 게 컷 넘어가는 것들 잘 못하고 화면 구성을 어떻게 배치해야 되는지 잘 못하는데 완전히 완벽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 장편을 제가 본 다음에 단편을 나중에 봤는데 그러면 어색해야 되거든요. 근데 단편을 봐도 완벽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영화 만드는 기술이나 재미는 확실히 뛰어난 감독이기 때문에 후속작에서도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다른 얘기로 과연 이제 어떻게 창작을 할 수 있을까, 그게 좀 관건일 것 같긴 해요. 네. 예. 그래서 이 영화가 저희가 거의 이제 영화 얘기 더 많이 하게 되네요. 시나리오 자체 같은 내용이라서. 같은 내용이니까. 네네. 근데 이 영화가 거의 25개의 상을 받았어요. 엄청 큰 상들. 2019년 거의 최고의 작품이라고도, 뭐 기생충이 워낙 대단하게 세계적으로 유명해져서 어쩌면 벌새는 이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는지 많은 분들이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도 정말 큰 주목을 받고 큰 칭찬을 받은 그런, 환호를 받은 그런 상이고요. 그런 영화고요. 상은 더 많이 받았어요. 네네네. 훨씬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단편 영화로서도 1만만 넘어가도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15만이 가까이 지금 봤거든요, 관객들이. 네. 그런 엄청난 기록을 지금 남긴 그런 영화고, 앞으로 이제 김보라 감독님의 그런
행보가 정말 주목이 되고요. 우리가 영지 선생님 얘기를 안 했어요. 2부에서 하시죠. 네, 왜냐면 2부에서 지금 인물 저 얘기를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영지가 아니라 그 은희와 은희 친구 얘기도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쵸. 예, 또 그 은희랑 그 영지 선생님 얘기도 굉장히 중요한 파트고 네. 남자친구와의 또 그런 것들도 그쵸. 중요한 파트일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형제들이나 또 다른 엄마 아빠 얘기 좀 나눠보면 좋고 인물 위주로 네. 좀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1부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2부에서 인물 등장하지 않았던 영지 선생님 이야기하고 또 다른 인물들 이야기 가지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